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내렸어요. 이런 이유는요, 결국에는 주봉 마감이거든요. 주봉 마감. 그러니까 주봉 마감이 부정적으로 마감을 하고 바로 떨어져서 꼬리를 좀 채웠습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좀 보신 분들은 아마 움직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어제 체크 드렸죠. 이번 주 주봉 캔들이 69K 이하에서 마감을 확정 짓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하방 꼬리를 그리는 움직임, 이 직전의 구조에 따라서 꼬리를 그리는 움직임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딱 오전 9시 돼서 종가 마감 시키자마자 바로 급락했거든요. 결국 이제 부정적인 마감 이후에 좀 나온 거죠. 그래서 개인 포지션은요, 여기서 잡았던 롱 포지션은 올라갔을 때 반익절을 했고 나머지 포지션은 좀 홀딩 중이었거든요. 본절 걸고. 원래는 여기 내려왔을 때요, 기존 매매 전략이 이 알파룸에서 매매 전략을 구성했던 게 여기서 롱 잡고 익절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리를 안 주고 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또 텄잖아요. 거래량이 튄 거 보고 이거 추매 받으면 안 되겠다. 기존의 박스권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 구조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박스권 구조의 움직임보다 방향을 줄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 안 받고 그냥 본절 로스로 좀 설정을 해서 리스크를 좀 제로화하겠다. 본절이 걸리면은 시장 흐름 좀 지켜보겠다. 이 아래 지지를 좀 지켜주는지 아니면 좀 깨지는지 좀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포지션이 본절, 오늘 오전에 본절 로스 좀 걸렸고요. 지금은 무포지션으로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가 올라가는 흐름이 모멘텀 자체가 좋은 흐름 아닌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올릴 때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좋은 흐름은 좀 아니다. 오히려 내려와야지만 또 상승 다이버스가 좀 컨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 봤을 때 지금 얘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좀 좋은 흐름 아니고, 그리고 알파룸에서는 좀 어떻게 체크 드렸었냐면요, 여기 구간 얘를 넘기기 전까지는 하방이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이 단기적으로 움직임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움직임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저점이 처음으로 낮아졌잖아요. 저점도 높아지는 추세였다가, 그래서 제가 여기를 수렴으로 보고 있진 않다라고 말씀드린 게 거래량이 텄기 때문에 수렴으로 보고 있진 않고 방향성을 줄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여기서 올리면은 상방으로 방향성이 좀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방으로 방향이 좀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하방으로 방향성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라이브에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요, 이제는 여기 박스권 구조는 이탈됐고 전체적인 흐름 보면은 방향성 좀 주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게 하방으로 먼저 터졌고, 그래서 하방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갇혀있던 거래량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번 주 자체는요, 이 단기 소음보다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까지 스탠스를 보면은 이때까지 전체가 거래량이 갇혀있는 구간이라서 박스권 구조를 더 이어갈 수 있다. 다만 거래량이 튀는 순간부터 그 방향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거래량을 중요하게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텄어요. 텄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레인지 안에서의 박스권 구조는 저는 깨졌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더 이상 얘가 내리고 올리던 아니면 추가적으로 내려가던 어쨌든 방향성이 이제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이 비트코인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흐름 봤을 때 이런 증시 영향, 그리고 거시경제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요. 그래서 얘네 움직임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흐름이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떠나서요,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얘가 단독으로 움직일 만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다만 좀 구조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한 추세가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얘가 어쨌든 수렴은 아니고 이제 수렴이 깨졌으니까, 거래량이 튀어서 수렴도 아니고 보합도 깨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을 아래로 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 반등을 살 수 있는 최종의 변곡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63K 부근이요. 대신에 여기를 좀 건들 때요, 내려서 이렇게 머무는 움직임이 아니라 찔러주고 나서 바로 올라와서 이 구간 위에서 안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오늘 증시도 좀 밀리고 시장의 환경도 좀 밀리는 영향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움직임 봐야죠. 다만 지금 움직임 봤을 때 얘가 저점만 안 깨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영역을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되돌림 추세로 봤을 때요, 움직임만 보면은. 그래서 저점이 안 깨지는 선에서 75K 트라이 가능 범위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64K가 확정적으로 깨지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구간에서는요, 공격적으로 이제 롱을 담는 구간이라기보다 체크를 해야 돼요. 확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봉 종가가 부정적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어쨌든 얘가 단순히 가격 구조를 이탈했다는 게 아니라요, 이 이평선 구조를 보시면은 이평선 구조도 155MA를 주봉상 확정 이탈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왜냐면 전주까지는 종가로 버텼어요. 버티면서 마감을 하다가 이번 주에 확정 이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주봉 데드크로스는 피할 수 없다. 이미 얘가 올라가더라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부분에서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20MA가 60MA를 하방 이탈했을 때 이때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요, 이거 중요하게 좀 보셔야 돼요. 이때 움직임을 좀 보시면 두 달 동안에 이 되돌림 포인트가 있었어요, 과정이. 근데 이 과정에서 주봉상 95MA는 종가로 계속해서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꼬리는 단기적인 소음이 좀 있었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종가 방어가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드크로스가 좀 확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 95MA가 확정 이탈이 됐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하락세가 강해졌죠. 그리고 이후에 또 155MA를 종가 기준으로 계속 지키다가 이번 주에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례가, 이 흐름이 과거에는 어떻게 일어났었냐 라고 보면은요, 이때예요. 22년 하락장 때 보시면은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있을 때 이 움직임 제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도 2달 동안의 되돌림 포인트를 형성했지만 95MA를 지키면서 형성했지만 결국에 눌리고 나서 주봉상 95MA를 확정 이탈한 이후에 하락세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지받은 구간이 155MA, 지금이랑 비슷하죠. 종가 기준으로 지키다가 또 이탈을 한 뒤에, 이때도 주봉 기준을 보면은 긴 시간 동안 좀 횡보를 했거든요. 지금과 동일해요. 그리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155MA를 이탈시키고 나서 본격적인 빙하기 장세로 좀 넘어갔거든요. 이때도 주봉상 20MA 2차 데드크로스가 또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떨어진 거라 이건 이제 피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체크를 드린 거고, 돌아와서 이제 현재 흐름을 또 봤을 때 과거와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왜냐면 저 때가 하락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이후에 하락장으로 전환된 시점이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당연히 과거에는 어떤 현상이 좀 있었고 어떤 흐름이 이어졌었는지, 그리고 나서 미래로 와서 현재로 와서 지금의 움직임을 좀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해보니까 과거의 하락장 추세에서, 강한 추세에서 바닥을 다지는 빙하기 장세로 넘어갔을 때는 굉장히 유사하네. 이 흐름에 따라서 과거처럼 그런 움직임을 배제할 수는 없겠구나 라고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불안 요소가 쌓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지금 이제 주봉 보면은 제가 어제 체크 드렸던 게 주봉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좋은 흐름이 아니니까 최소한 월요일 움직임 좀 보고 하자, 월요일 움직임을 좀 봐야지만 시장 흐름이 어느 정도 체크가 된다 라고 이제 체크 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에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요, 여러분 뭐 텔레그램 채널, 공개 채널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굳이 중요하지 않는 거는 체크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만. 왜냐면 시장에서 가격 구조는 상당히 유의미하거든요. 어떤 구간을 이탈했을 때 어디까지가 열리고, 어떤 구간을 다시 돌파해서 안착을 했을 때 어떤 구간까지 또 상승 기대값이 열리는지, 이런 게 가격 구조라서요. 지금은 이제 가격 구조적인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단기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소음으로 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소음이 좀 올라가는 소음이 나오더라도요,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 불안 요소가 회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하방을 열어두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이캔 하시 캔들이 추세가 좀 바뀌는 그런 흐름으로 전환될 때요, 이렇게 직전에 제가 체크드렸던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런 흐름이 뭐냐, 윗꼬리가 형성이 되고 캔들 몸통이 좀 작아지고 도지 캔들 모양을 좀 만들면서 이후에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캔들만 봤을 때 여전히 윗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국면이거든요. 이런 흐름이 있을 때 어땠냐라고 봤으면 하락 추세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시장이 좀 꺾겠구나, 방향을 좀 꺾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흐름들이 아직은 없으니까 여전히 하락 우위에 있는 국면이다 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추세가 이제 반등이다, 무조건 저점 나왔다 이러는 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기간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반등을 기대하는 거는 너도 나도 누구나 다 반등을 기대합니다. 네,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을 하고 있진 않으니까 좀 기다리면서,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큰 틀에서 추세가 아직까지는 일자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좀 꺾였다, 좀 꺾이고 나서 시장이 좀 다시 돌리는 움직임으로 만들 거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처럼 이런 흐름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최소한 이렇게 저점 모멘텀을 좀 돌리는, 그러니까 추세가 가파르게 떨어지다가요 위든 아래든 움직이면서 저점을 좀 형성하는 이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고 있을 때 바로 반등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나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은 전략인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 보고 저점이 형성을 해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했을 때 이런 기울기를 둔화시키는 모멘텀 있잖아요. 이 가파른 기울기를 둔화시키는 모멘텀이 좀 나올 때 이때부터 분할로 천천히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보거든요. 왜냐면 이대로 이렇게 찍고 나서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건 어려워요. 역사적으로 없었고 최소한 기울기 모멘텀을 좀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게 저점에서 한 번 더 낮아지는 과정이 있거나 혹은 몇 번 더 낮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형성을 할 겁니다. 이때부터 모아가도 늦진 않아요. 이번 주는요 3개의 큰 파도가 겹칩니다. 실적 발표는 미국의 최대 주택 건자재인 유통기업 홈디포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I 관련주로는 세일즈포스, 그리고 이번 주 핵심이죠 엔비디아, 이렇게 3개를
수요일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적 발표는요. 경제 일정을 좀 보자면 먼저 자정 넘어가는 수요일에는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는데 앞서 1월 수치에 좀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전치보다 전달보다 하락하면서 지난 2014년 5월 이후죠. 5월 이후에 약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2월 수치가 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하고,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이 좀 핵심입니다. 이 두 시점이요. 왜냐면은 이 트럼프 연설이 또 있고요. 그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수요일에서 자정 넘어가는 목요일 아침이잖아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시장을 크게 흔들릴 만한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또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또 관세 이슈 때문에 그렇죠. 관세 후속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래요. 금요일날 관세 판결 때문에 이렇게 얘가 올랐던 게요. 월요일 돼 보니까 경제지표도 지난주 거도 안 좋게 나왔고 뭐 불안 요소가 더 쌓였는데 올라갔던 흐름이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이제 그 흐름을 뱉는 거예요. 상승분이 전체 다. 아직까지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이 안전자산이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목요일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트럼프 일정 보면 되고요. 오전에.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7시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증시 전체 흐름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일정이겠죠. 좌우할.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전체 증시가 흔들리긴 합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도 영향이 있거든요. 특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지 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걔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거나 걔 때문에 실적 발표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거나 이런 흐름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거는 마진율과 가이던스가 최대 관건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요일 자체는 별거 없어요. 뭐 해고율이 좀 낮아졌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 특히 우리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월별 옵션 만기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스페인이 75K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변동성 좀 주의를 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경제 일정으로는 미국의 지난달 PPI가 나오죠. PPI가 좀 있고요. 이 12월 PPI가 전달 대비 좀 상승을 했어요. 예상치를 좀 웃돌았기 때문에 주목되는 부분이 전년 대비 3% 올랐다는 건데요. 이 숫자 3이 나온 것 자체가 부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땠을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금요일 일정이 끝나고 나서 토요일은요 또 방심할 수가 없어요. 2월 월봉 마감을 하기 때문에 주말까지 방심할 수도 없겠네요. 월별 옵션 만기가 끝나면 좀 가벼워지긴 한데 월봉 마감이 남아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일정이 굵직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좀 보자면은 이번 주 시장 흐름과 우리가 좀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보면, 이번 주는 세 개의 큰 파도가 있잖아요. 먼저 정치 파도, 실적 파도, 그리고 암호화폐는 가격 구조의 파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일정과 파도 높이를 봤을 때 이번 주는 소음이 아니라 변동성이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요, 지금 시장이 좀 출렁일 때 서핑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이 좀 높을 때, 파도가 높을 때 난 서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웬만하면은 서핑을 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레버리지를 좀 낮추면 좋겠고,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좀 방향이 확정되면은 그때 좀 진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금처럼 금리와 달러 그리고 안전자산이 동시에 어떤 방향인지 천천히 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옵션 만기 전후에 좀 소음이 커질 수 있어요. 만기 직전에 포지션이 좀 가벼워지기 때문에요. 특히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돼요. 얘가 옵션 만기를 보면은 이 맥스페인이 75K거든요. 제가 어제 보니까 잘못 봤더라고요. 75K니까 단기 소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옵션 만기 때문에 변동성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주는 용기가 아니라 규율이 돈이 되는 주간입니다. 시장이 소리를 키울수록, 파도를 또 높일수록 우리는 기준을 더 조용히 지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쁠 거 없고요. 조급해서 나빠지는 주간이니까 특히나 더 돌다리 매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